국리십니다. 오늘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를 리뷰해 볼게요. 제 블로그에는 제가 5점 만점의 별점을 매겨놨는데요.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5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블로그 책들의 상당수가 만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조금 별점에는 박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망설임 없이 5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만큼 저는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을 꼽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읽으시라고 저는 강추합니다. 책의 표지를 보시면 인생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오베라는 그 한 노인의 본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에 그는 정말 다정하고 근데 다정하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전개가 유머러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가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의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책은 스웨덴 저자의 책인데요. 국내에 소개된 스웨덴 책들을 저도 많이 찾아서 읽었어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나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처럼 보통 스웨덴에서 우리나라로 번역 출간되어진 책들이 유머러스하고 개성 넘치는 책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책도 앞서 말한 두 책처럼 술술 읽히기는 하는데요. 메시지가 아주 가벼운 책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제 자체는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제가 읽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죽음에 관한 어떤 에세이보다도 더 큰 감동이랑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자의 사진인데요. 옆모습이네요. 저도 정면보다 옆모습을 좋아합니다. 저자도 그런가 봐요. 저도 옆모습 미녀예요. 자, 그러면 저자는 2012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첫 작품이네요. 오베라는 남자가 크게 호평을 받아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만 무려 84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고, 세계적으로는 280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판매 중이겠죠. 2016년에는 스웨덴 현지에서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요. 헐리우드에서도 저 이 영화 홍보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톰 행크스 주연의 오토라는 남자 제목의 리메이크가 나왔습니다. 한번 봐야지 하는데 저는 일부러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이 주는 그 감동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될까봐 피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웨덴에서는 이 시대의 디킨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겠죠? 우리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던가 그 두 박공이었나?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영화 표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얼굴 보시면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잖아요. 여튼 이 표정이 오베의 그 느낌을 그대로 잘 담고 있어요. 늘 이런 표정으로 살아가는 오베라는 노인입니다. 그러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 내용인데요. 오베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저는 이 글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베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늘 오베가 까칠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빌어먹을 까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웃으며 돌아다니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게 누군가가 거친 사람으로 취급당해 싸다는 얘긴가? 오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 남자를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을 땅에 묻어야 할 때
그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부상은 치료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오베가 까칠하게 된 이유라고 작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책에서 오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신의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도 자살에 대해서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자살 또한 개인의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거나 다른 기타의 이유를 들어서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철학가가 저는 쇼펜하우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쇼펜하우어의 책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하는 제 선택에 의해서 저를 사랑하는 남은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시간을 조금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베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자살을 선, 어, 결심한 이후에도 4년의 세월을 요구한 후에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살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살까지 가는 과정이 절대 무겁거나 암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매우 유쾌한 쪽에 속합니다. 오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남자이고요.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자신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줄거리로 들어갈게요. 제 줄거리에는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책을 한번 읽어보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앞부분의 줄거리 조금만 읽고 나서 그리고 끊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59세의 오벤은 그의 아내도 그가 모든 것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고한 이른바 꼰대 노인입니다. 오벤은 자신의 까칠한 성격을 받아주는 아내와 둘이서만 평생을 함께 했었고요. 지금도 마치 그녀와 매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죽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혼자 남은 오벤은 이제 자살을 준비합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천장에 드릴로 못을 박고 목을 맬 자리 아래에 비닐을 깝니다. 오베의 단정하고 깔끔한 성격을 알 수 있죠. 이제 밧줄을 내리고 올가미를 만들어 고리에 건 다음에 발판에 올라 머리를 올가미에 집어넣고 발판을 걷어찹니다. 그런데 밧줄이 끊어져 버려요. 실패한 거죠. 다음에는 자동차에 배기가스를 마시고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옆집에 이사온 이웃의 방해로 그는 번번이 실패하게 돼요. 얼마 전 오베의 옆집에는 이란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멀대같이 키 크고 비실비실한 남편과 임산부 부인과 아이 셋입니다. 멀대는 하는 일이 칠칠지 못해서 항상 아내에게 구박을 받아요. 임산부 아내는 여선생같이 늘 남편을 다그칩니다. 오베가 자살을 시도하던 날에도 멀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119에 실려갔고요. 임산부가 자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며 오베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오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웃에게 지속적인 선의를 베풀게 됩니다. 오베의 가족사를 살펴보면요. 오베는 7살 때 엄마가 죽고 16살 때 철도회사 수리공이던 아버지도 철로에서 돌진하는 객차에 치여 죽습니다. 혼자 남은 오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리공 일을 하다가 도둑질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군대를 가요. 출퇴근하는 기차 안에서 미래의 와이프가 될 소냐를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오베는 3개월을 그녀와 함께 퇴근 기차를 타기 위해서 집과 반대 방향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는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소냐는 그에게 먼저 저녁 식사를 제안합니다. 소냐는 책을 좋아하는 교사 지망생이에요. 밝고 상냥한 그녀는 그녀의 친구 중 하나가 왜 오베 같은 남자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 지옥 같은 불길에서 달아나지만 오베 같은 남자는 그 안으로 뛰어든다고 대답합니다. 오베는 그런 남자입니다. 묵묵히 자신이 정해놓은 길을 걸으며 변명하거나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둘은 가정을 꾸리고 소냐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4달째 소냐는 스페인 여행을 제안했고 여행지에서의 버스 사고로 아이를 잃고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할머니가 된 소냐는 암에 걸린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오베는 열차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열차를 모는 청년과 눈이 마주친 순간 과거를 회상했던 오베는 그에게 시련을 안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베는 이제 소냐의 아버지가 남기고 난 총으로 자살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시 이란 부부의 참견으로 실패합니다. 자살이 미뤄질수록 오베는 의도치 않게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구해준 고양이를 보살피게 되고 친구가 없는 뚱뚱한 사내와 동성애자까지 오베의 집을 호텔처럼 드나들게 됩니다. 오베는 죽고 싶지만 주위에서 좀처럼 도와주지 않아요. 심지어 오베를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후 오베는 들것에 실려 나가게 돼요.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4년 후에 오베는 자신의 재산을 이웃 사촌인 이란 부부에게 맡기고 마침내 죽음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책은 끝이 나요. 저는 책에서 오베의 외로움과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한 이웃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한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대목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대부분은 죽음이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데려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언제나 자신을 비껴가리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홀로 남겨놓으리라는 사실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